하겠습니다. 먼저 관객분들 오늘 팬분들도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왕수입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보셨네요. 저는 한 30분 어릴 줄 알았어요. 거의 꽉 채워주셨는데 영화사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많이 오시면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왔는데 재밌게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계속 놀라면서 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도 안 놀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극과 극으로 좀 반응이 갈리는 영화여서 저처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배우분들처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영화는 어떤 방식으로 본 사람한테 예상을 남기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좀 뽕당뽕당하실 텐데 정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으니까는 차근차근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도 나누고 또 질문들을 이어가는 자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샤트 이야기를 어떤 화두를 좀 꺼내주실까요? 네, 저는 되게 역설적이고도 희망찬 이야기로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어떠셨나요? 충격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 굉장히 몰입도 있게 봤었는데 아주 특별한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영화를 처음 볼 때부터 시라트라고 하는 그 제목이 주는 인상이 이미 너무 강렬했었고 시라트는 이게 영화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찾아보셨겠지만 이슬람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연결하는 아주 가느다란 칼날처럼 아주 얇은 좁은 그런 다리이고 사후세계를 넘어가는 통로로도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화를 처음 볼 때부터 이거는 뭔가 죽음으로의 여정에 관한 영화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할 때부터 사람들 열심히 많이들 죽어나가겠네요 라고 처음에 읽을 때부터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 제가 영화를 처음 볼 때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을 심은 장면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첫 장면에서 이렇게 절벽이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스피커를 쐈습니다. 검은색 스피커를 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관을 약간 이제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관을 이제 쏴 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음악이 나오고 레이딩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장례식 같은 어떤 슬픔을 표현하고 또 슬픔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이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죽겠네. 그리고 영화 자체가 그 연출 자체가 처음부터 막 굉장히 정적이지만 또 동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발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중대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저는 약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정이입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약간 감정 표현에 좀 둔하고 또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가 좀 낮은 편이어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시아트는 음악과 음향이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신 사운드스케이프 영화로 할만한데 그 음악과 음향들이 리딩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러닝타임이 2시간이 안 되는데 음악과 음향이 쓰인 시간이 6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일반적인 영화보다 훨씬 많이 스토리가 주도하는 작품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또 이제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구조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영화에 크게
두 개의 거대한 이항 대립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이항 대립이고 약간 대립되는 그 구조예요. 그 음악과 관련은 좀 있다고 봤어요. 음악은 굉장히 그 그루브하고 막 이렇게 비트감이 있고 그래서 들으면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동적인 그런 음악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 영화의 주된 배경이 되는 산악은 사실 굉장히 정적인 공간이에요. 가장 정적인 공간이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동적 다이나믹한 면과 어떤 그 이제 정적인 측면이 이렇게 이항 대립이 되어 있다고 봤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이항 대립 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냐면 등장인물들을 보면 그 처음에 이제 그 영화의 진짜 주인공이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은 그 사람들은 목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을 찾아야 누나를 찾아야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서 실천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이 사람들과 동료가 되는 그 레이딩을 전문으로 하는 그분들은 이 목적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 통을 하지? 왜 여기 가려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성과 무목적성이 또 대립을 한다고 봤는데 저는 이런 어떤 구조가 이제 그 삶에 대한 사람의 인생과 삶에 대한 메타포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삶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뭐 사실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어요. 모두가 공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죽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죽음을 향해서 사후 세계를 향해서 이동하는 그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정 가운데는 당연히 목적성이 중간중간에 삽입되죠. 우리 살면서 목적성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또 목적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적인 측면과 정적인 측면의 이야기들이 그 삶이 정적인 면도 있지만 공적인 면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그냥 보면서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통과 의례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과 의례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삶의 과정이에요, 사실. 그다음에 삶의 과정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의례들 이걸 통과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자주 가시는 저도 자주 가는 그 여행이라고 하는 그 행위도 통과의례적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세 단계로 나누는데 이 분리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상 아주 익숙한 영역에서 분리하는 어떤 그 과정이 있죠. 뭐 이를테면 여행 갈 때는 또 공항에 가서 공항버스를 통과하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오래 시간 간다든지 이게 이제 분리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행기라고 하는 또 그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일상과는 상당히 다른 그 영역에서 이제 그 존재하는 기간이에요. 뭐 여행 가서 그 여행지에서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통합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뭐 돌아오는 여정이겠죠. 근데 보통 요 이행기 그러니까 그 재통합기를 통해서 사람은 살짝 달라지거든요. 그 이행기에서 경험 때문에 요거를 일반적으로 통과의례라고 해요. 그래서 요 영화에서는 저희 통과의례 구조를 어떻게 봤었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요 구조는 이제 그 영화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약간 공시적인 구조인 거고 그 시계열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딸을 막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레이딩을 하는 그 집단들한테 군인들이 나타나서 통제를 하려고 그러죠. 거기서 길을 벗어나요. 저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분리기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쭉 여정이 다 이해되고 마지막에 영화 마지막 장면 다 기억나시죠? 마지막 장면 뭐였죠? 기차 타죠. 저는 기차 타는 게 다시 재통합된 과정이라고 봤어요. 기차 타고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 하지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어떤 삶이라고 이제 그렇게 대충 이제 봤습니다. 대충 보시지 않고 엄청 꼼꼼하게 보셨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이 이동 과정이 많이 나오는 작품에서 로드무비라고 이야기를
동민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사실 모든 영화가 다 삶의 어떤 부분들을 다룬 모든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동민학교 보셨을 것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이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벌어지는 공간 측면이었을 것 같은데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이제 가장 인상적인 공간이 그 이제 절벽을 자동차가 아슬아슬하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것도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그 강을 건너가요. 근데 중간에 잠깐 그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탄 차는 못 건너가게 생겼었죠. 근데 다시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건넜으면 안 되죠.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강을 건너는 행위도 뭐 이제 서양 신화 속에서 보는 뭐 스틱스강이라고 이제 죽음 이승과 접성을 가르는 그 경계선으로서의 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아슬아슬한 그 난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아주 좁은 그 길을 아슬아슬 운전해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그럼 이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이제 영화 제목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시라트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라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교에서 설명하는 저승과 천국을 연결하는 굉장히 이게 얼마나 좁냐면 칼날 같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칼날 같다고 그 길의 좁이가 그러니까 걸어가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길인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시라트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 전공은 이슬람교가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 이슬람교가 탄생하기 1000년도 더 전, 1000년이 아니 2000년, 3000년 전 시대의 전공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고대 이집트, 제 전공 분야의 고대 이집트에도 비슷한 공간이 있어요. 보통 이집트에서는 이제 두아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어떤 공간이냐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서 이집트인들이 갖고 쓰는 최고의 목표는 저기 내세에 넘어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내세를 이제 아우르라고 하는데 그냥 죽으면 곧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되는 난관들이 쭉 이어지는 공간이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저승이라고 하는데 거기 두아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문 앞을 지키는 괴물이 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신장의 무게를 재는 신장 무게가 마트라고 하는 깃털보다 무거우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가벼워야 통과하는 그런 관문들이 쭉 이어져 있는 공간인데 이게 이 시라트나 두아트뿐만이 아니라 특사적입니다. 지금이야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 종교 체계, 문화 체계 속에서 사후 세계를 설명하는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다 곧바로 막 그 천국이나 곧바로 아주 긍정적인 상황에 이르지 못해요. 항상 뭔가 난관이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비슷한데 대체로 왜 그러면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승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막론하고 문화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비슷하게 묘사를 해요. 보통스러운 공간이 있어요. 그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저승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죽고 나서 돌아온 사람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아마 대체로 믿고 계실 겁니다. 혹시 사후 세계를 나는 없다고 생각하신다. 자신이 손들 수 있는 분 있나요?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자신이 있으신 것 같잖아요. 대체로 종교가 없는 분들도 뭔가 사후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런 거 없다. 그런데 그렇게 사후 세계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죽음에 대한 어떤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능적인 정말 극한의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정신승리를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사후 세계에 다양한 묘사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인간의 상상력을 한계가 있죠. 사후 세계를 묘사할 때 우리가 인간이 재료로 쓸 수 있는 거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보편적인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 그렇고 대체로 고통이거든요. 삶이 계속 행복하신 분 있어요? 나 진짜 행복하다. 진짜 나 진짜 24시간 떠있을 때 계속 행복하다.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불편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두렵고 걱정되고 순간순간에 오는 약간의 즐거움들이 그걸로 사실은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 생질보라고 살아있는 자체 고통이다. 그래서 저는 그 저승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불편한 저승의 과정에 대한 묘사가 사실은 삶에 대한 일종의 은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살면서 경험했었던 것들을 뭐 상세계나 사람들이 이제 몇백 년, 몇천 년 걸쳐가지고 계속 이제 반영을 한 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 표상인 거죠. 삶의 표상, 또 다른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뭐 시라트라는 영화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죽음을 향하는 뭔가 일상, 우리의 삶과 생명과 좀 분리되어 있는 그 죽음의 사후세계의 과정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게 사실 한 커플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냥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다. 보통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고객님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은 정말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데 우리가 아주 멀다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거나 느끼고 싶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삶과 죽음을 다루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삶에서 가장 죽음에 대한 어떤 답을 구할 수 있는 영역은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종교에 많이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이든 불교든 기독교든 동안의 세계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시라트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각자 믿는 어떤 신이나 종교에 따라서 다르게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관객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작품은 명시를 하고 시작을 하죠. 전쟁이라는 공간 안에 인물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전쟁은 삶과 죽음이 뒤엉키는 인간이 만드는 가장 악랄하고도 악독한 죽음에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어떤 방편으로는 삶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이게 3차 세계대전을 좀 명시하면서 이 작품이 계속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지금 현재 세계의 어떤 정세와 맞물려서 보게 되면은 완전히 공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거든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제 SNS 같은 데 남기신 평들을 찾아보니까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는 뭐가 다를까, 저런 이거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그런 소름 끼치는 공포가 극장 문에 열고 나가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현재의 치명과 결국을 생각하는 시라트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예, 그 전쟁 위험이 있을 때는 사망의 가치가 그게 사망과서 왜냐하면 그 영화 속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 어려움이나 어떤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은 사망에 갔기 때문이거든요. 왜 춤추러 사망에 가요? 도시에도 그렇게 춤출 수 있는 데 있을 텐데, 그거는 사실 영화에도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그 전쟁이라고 하는 장면도 이게 뭐 실제 전쟁을 이거는 염두에 두고 이야기되었다기보다는 이게 전쟁은 보통 어떤 전복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세대가 이미 뒤집힌 상황인 거예요. 전복된 상황.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걸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캐릭터들한테는. 그래서 일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전개를 했었습니다. 레이딩은 뭐 전통적으로 저와 함께 몸짓이자 소리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작품 보고 나서 스피커 공포증이 생겼다는 분들도 계신데, 스피커에서 굉장히 크게 전달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들이 좀 찾고 싶고 갈구하는 신의 음성 같은 걸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보통의 벽 같은 데에서 그들이 하는 몸짓 같은 게 약간 엔터테이닝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아플 때 뭐 기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거든요. 그 영화는 되게 여러 가지 신체적인 움직임들을 잘 담아낸 작품이 아닐까. 두 번째로 내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좀 홀려서 보면서 잘 못 느끼다가 이 영화를 두 번 보면 너무 재밌는데 혹시 두 번 보시는 게 돼요? 네, 있으시죠? 두 마리 봤어요. 네, 두 번 보면 죽음을 알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되게 이상한 회귀의 느낌이 있어요. 보는 관객한테. 그래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보면은 한 번만 봐도 죽음인데 뭐 이를테면 저는 이제 에스테반의 죽음을 예견을 한 순간이 언제였냐면 머리를 따주잖아요. 그 같이 일행 중에서 한 명이고 이거는 뭔가 어떤 이제 상태가 달라지는 전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계속 아까도 제가 스피커가 저는 관으로 보였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스피커가 등장 이제 하고 나서부터 죽음을 하다는 연기에서 영화를 봤었고 그렇다 보니까 누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네. 누가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머리를 따져요. 저는 이게 약간 이제 영을 하는 시신들 영을 하는 그런 걸로 봐서 그리고 뭔가 또 이 영화는 죽음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가장 실제로 그래서 가장 죽지 않을 것 같은 캐릭터예요. 사실 어린 나이이고 제일 젊고 그리고 가장 천리에 남아나고 부끄럽고 예 너무 사실 가장 죽으면 속상할 것 같은 캐릭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이제 이 감독이 죽음은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이제 뭐 감췄으니까 갑자기 막 터지면서 사람들 갑자기 막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또 삶에 대한 그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에스테반 죽음 같은 경우도 이제 밖에서 나와서 노니까 아버지가 바쁘다가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면서 뭔가 그 위험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고 노력하고 대비를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긴 한다. 그런 또 메타포라고 저는 그 죽음에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지뢰밭 신 같은 경우도 진짜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중에서 봐도 이제 예측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삶 인간의 삶이 갖고 있는 이제 불가능성 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근데 좀 신기한 게 그 신의 형벌처럼 죽잖아요. 마지막에 등장인물이. 근데 그냥 지뢰 때문에 지뢰는 명백하게 인간을 죽이려고 만들어놓은 장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과 무관한 죽음을 인물들이 맡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되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기준으로 영화가 흐르지만 사실은 죽음은 신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관점처럼 저도 처음 봤을 때 그 죽음을 좀 찾게 되는데 처음에 죽음 이후에 너무 다른 장르의 영화지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가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이상한 지점에서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영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작년에 본 애니메이션 플로우라는 작품도 이 영화의 여정과 다양한 지점이 있고 몇 년 전에 개봉했던 되게 흥미로운 예술 영화인 그린라이트라는 영화의 그 후반부도 이 영화가 되게 다양한 지점. 그리고 저는 그 지뢰밭신에서 그 영화 뭐였죠? 하트로콘가? 그 약간 그 이제 폭탄 제거한 이야기 그거랑 약간 또 그게 연상이 됐어요. 어쨌든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낸 작품인 데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국민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재미나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관객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또 질문하시고 싶으신지 소개 들어주시면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시간이죠? 25분이 안 좋습니다. 네. 되실까요? 네, 저쪽에 빨간 네. 입으신 관객분께서 말씀 들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영화도 되게 충격적이게 봤는데 몰입하면서 뭔가 퍼레이드는 즐거움의 상징처럼 여겨지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 뭔가 이질적이게도 그 퍼레이드를 즐기러 가는 여정이 처음부터 막 순탄하게 그려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뭔가 다 같이 도착할 거라고 믿고 있어서 엄청 충격을 받았었는데, 하여튼 그 질문은 이 좁은 길을 갈 때 결국 건너지 못한 죽은 사람들과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해서요. 뭔가 어쩔 수 없는 죽음이긴 한데 왜 하필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을지 계속 영화 끝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질문입니다. 네, 저는 살아남는 데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수명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일종의 생명체의 수명 같은 거, 뭘 위해 산다기보다는 살아있으니까 산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 장면에 기차 타고 가는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간다. 목적은 몰라요. 목적은 모르지만 일단은 간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고통을 가득 차 있고 예기치 못한 공포와 예기치 못한 슬픔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살아있으면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었고, 또 제가 아까 한번 말씀 안 드린 것을 좀 엮어서 말씀드리자면, 희망을 보는 거는 그렇게 예기치 못한 공포와 슬픔 속에서도 거기 나오는 디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었는데 불구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일종의 연대만 희망이다. 약간 그런 걸 또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 계속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난하는 인물들이 없잖아요, 서로를. 그런 상황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되게 건조한 상황이고 너무 비극적인 상황인데 냉소가 많은 영화는 아니거든요. 되게 좀 달라요. 그런 지금 불평과 냉소로 이렇게 끄적거리는 영화는 아니라는 친구는 좀 새로운 지점이 있어요. 저는 그 영화가 저한테는 되게 좋았었던 이유가 그 말씀하신 그 건조함 때문인 것 같아요. 감독이 무엇인가 생각을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주입시키고 막 감정을 일부러 막 폭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유자적으로 흘러가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람을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들도,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저는 거의 익명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일반 우리들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표준적인 캐릭터로 상정을 하고 그런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기차실에서 교수님은 희망을 봤다고 하셨는데 혹시 희망을 보신 분? 한번 볼까요? 절망을 보신 분? 네, 기차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절망을 봤는데 현실 세계로 바뀌는데 전쟁이 안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든 현실과 좀 격리된 곳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이루다가 다시 돌아오자마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쟁이고, 내가 세울 수 없는 기차에 타 있는 거거든요. 선로 위에.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던 사람들이 선로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어마어마한 절망을 받던 것 같아요. 그 촬영도 그 전반은 좀 톤이 다른 다큐멘터리처럼 찍혀있다고 느꼈어서 저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게 죽음 이후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것은 또 다른 방식의 죽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대다수의 죽음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 직전에 영화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반전 영화로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쪽 사이드에 계신데요. 마이크를 조금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리
남쪽에 있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혹시 뭐 이슬람이나 이집트 그쪽에도 따뜻한 남쪽 나라 이런 희망이 찬 이미지가 있는 곳이 남쪽인가?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거기서 실제로 이제 지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레이브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아마 모로코 지역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뭐 남쪽 모리타니아 쪽으로 이동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냥 이거는 일종의 그냥 뭐라 그러죠?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아까 캠프들이 거의 익명성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공간이 없이도 실제로 공간이 지니는 어떤 의미를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어떤 가상의 공간을 설정은 되는데, 뭔가 조금 더 그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거기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 있잖아요. 레이블을 하는 저는 사실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이제 유럽 중심적인 세계관이 좀 반영되어 있는 해서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너무 제일 쉬운 것이 이제 모로코, 무슨 남쪽으로 가면 모리타니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설정이 된 게 아니라 그 남쪽에 대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면 오히려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사하라 사막이 계속 거의 한 1000km 이상 남쪽으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을 좀 찾다가 본 건데, 그 감독이 스페인 감독이고 모리타니아 지역이 스페인 식민지라는 과거에 그렇죠.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탈식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영화가 훨씬 더 복잡한 좀 해석이 요구되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로코 남쪽이 모리타니아고, 그다음에 이쪽 조금 더 남서쪽으로 가면은 거기 서사하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서사하라는 지금 서사하라 아랍 공화국이 정식 국명인 거예요. 국가가 있어요. 근데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로코는 자신들의 어떤 자신의 원통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서사하라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몇몇 국가들이 인정을 그러니까 승인을 해줬는데 국교를 맺으면서, 그리고 이제 모리타니아도 바로 동쪽에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약간 중간 지대는, 그러니까 요 삼국이 만나는 요 지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무정부 상태인 것 같은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정확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오늘 행사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또 내일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찾아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때마다 좀 새로운 깨달음 같은 게 던져지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이 영화의 끝에서는 이 영화를 보면 다른 세계의 우리나라의 관객들한테 좀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감독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관객분이실까요? 이번에 좀 사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괜찮으세요? 좀 안 힘드세요? 네. 2시간 이렇게 꽝꽝거리다가 앉아 계신데 오늘 평안하게 보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수고합니다. 아까는 이용해서 오늘 제일 멀리서 오신 분, 내가 제일 멀리서 온 사람, 마산보다 멀리서 오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마산보다. 제가 왜 여쭤보냐, 선물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마산, 마산보다 멀리서 오신 분 없으시죠? 3, 2, 1, 어디 나주. 이상으로는 두 분 다 벌써 오셨으니까 두 분 다 제가 연습했습니다. 두 분 다 선물을 드리시나요?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티셔츠 사이즈 뭐 입으세요? 티셔츠 사이즈 105 뭐 입으세요? 스몰? 제가 잠깐
스트레스 오늘 제가 이사를 했는데 지금 하나 보니까 제가 만든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가 그 연구소에서 엑스라지는 요 엑스라지가 어디 있습니다. 엑스라지가 여기 있어요. 아마 아시는 알 테고 기자 대피라미드 도면을 이렇게 가지고 만든 스트레스를 이제 하나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스몰릿인데 스몰은 어떤 이디움이 있어요. 요거는 미디움도 없구나. 있다. 미디움도 이게 미디움인가? 여기 똑같은 미디움이 있습니다. 똑같은 미디움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분들 드리고 하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도 챙겨주시고 질문하는 분들도 지금 몇 분 하시죠? 2분 하셨고요. 3분 드립니다. 나중에 가위바위보 하세요. 두 개가 있어요. 그거 말고 두 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부터. 네. 저는 하남에서 왔고요. 네. 영화 너무 즐겁게 봤고,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영화의 제목이 실아트도 그렇고, 이제 이런 저승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뭐 두아트나 뭐 이런 그 동양의 신화에서도 저승은 되게 시련을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현재 세계관도 그렇고, 또 저희가 전해 듣는 이런 전쟁 얘기도 이런 실현들을 이제 저희가 바탕으로 성장을 하고 얘기를 듣고 하는데 이런 예전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사실 충격을 안 받는다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런 충격을 받는 스토리 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뭔가 울림을 많이 받잖아요. 예전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실현에 대한 태도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전 사람들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되게 다양한 사후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 다양한 지역, 다양한 문화권에서 설명하는 다양한 사후세계관이 있는데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체로 다 뭔가 실현을 극복해야지 뭔가 부활을 한다거나 천국에 간다거나 내세를 돌아간다거나 하는 그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뭐 메타포로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후세계관의 구조는 오늘날도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슷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이라서 그거는 그런 사후세계관은 우리가 인간 호모사피엔스로서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뭔가 종적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호모사피엔스 단계에서 느끼는 공포심은 뭐 시간이 적어도 몇만 년 전까지는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주 오래전이면 이렇게 먼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느낄 수는 없었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크린이라는 아주 안전한 필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감각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분이 계시면 분을 또 들으시는데 바로 기억한 것 같아요. 저는 맨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 중간부터 저희는 특히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기회하면서 생각나는 게 적어도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은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양방향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어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기차를 보면 전부가 하나밖에 없는 왔다 갔다 하는 기차들이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가는 기차들밖에 없고 차를 그 단길에서 저쪽에서 처음에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의 그런 길들만 묘사가 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꼭 절망적이지만은 않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가도 결국은 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데 혹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인 방향으로 가는 그 영화 중에서 차별이나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놓고 기차를 찾아본 건 잘 모르지만 이 집회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아파트 지방에 가면 실제로 그 철로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서 가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차 반대로 가고 이런 길들이 많이 있고 아마 한국에도 그런 그 철로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있었던 걸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멈췄다가 이제 이렇게 통제 그 뭐라고 그러죠? 교통 통제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좀 관련돼서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그 주차장에 있는 반에 이 영화는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계속해서 돌아갈 수 없어요. 계속해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길 방향적인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하신 포인트들 찾기를 보냐 하나 기차기로 하나 그게 오히려 더 그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와 잘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삶이라는 게 일방향이잖아요. 뒤로 갈 수 없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저 뒤쪽에도 흔들어주셨던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이쪽 사이드에 계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요. 네. 저는 이 영화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맞느냐는 이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딸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서기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딸은 이제 하나가 단종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사실 이 전쟁 특히 이제 제 3차 대전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사실 전쟁이 또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이 그렇게 묘사가 되고요. 그리고 아들을 잃는 엄청난 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고 엄청난 상실에 시달리는데 그러고 나면은 또 이제 그 죽음과 삶의 이 경계선을 걷다 보면은 아들에 대해서도 좀 잊게 되는 그런 상황도 좀 보이게 되고요. 또 중간에 약간 이제 메타포 같이 보이긴 하지만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양치기에 걸림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이제 대놓고 좀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라고 감독이 자꾸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아라는 얘기를 계속 인상을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계속 인상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좀 살아나갈 때 보면은 아주 그 이제 옅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손을 붙잡고 눈 감고 걸어가는 거기에 마지막 어떤 희망을 담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건너가서 어디론가 계속 간다는 그 마지막 기차식은 박소연하고 똑같이 저는 희망을 받은 부분이 거기서 좀 느껴졌었고요. 제가 뭐 질문은 아니고 이제 생각을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이야기보다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그 어쨌건 뭐 이걸 인생이라고 봤을 때 인생이 우리가 목적성을 갖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살다 보면은 목적성이 없이 그냥 살아요.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이하대립적으로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 의지와 무목적성의 의지가 이렇게 대립된다. 그 과정에서 둘이 같이 그리고 두 목적성, 무목적성이 함께 이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무목적성이 더 강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가 또 목적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그 주례마 신에서 벗어나서 좀 발까지 가는 게 또 목표가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또 영화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면은 제가 느꼈었던 거는 처음에 영화를 볼 때 정말 좀 몰입해서 봤는데 몰입해서 보다가 이 주례마 신이 나와요. 연출적인 측면에서 정말 영화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날 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잊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질이 터질까 안 터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전에 1시간 넘게 봤었던 것들이 딱 기억에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목적성이 무목적화된다. 그다음 또 영화 전체에도 좀 구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모든 인물들의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을 때잖아요. 지금 마치 신기한 게 음악이라는 음향을 싹 빼요. 그래서 더 집중이 되는 순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체험의 공포를 준 거고 아마 그때의
몇 개 남아있는 사운드들이 그 사람의 사운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되게 강약 조절을 잘하는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그 장면은 기억나시죠? 제가 유일하게 희망을 본 거는 마지막 즈음에 개가 나타날 때였거든요. 개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개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개가 마지막에 나와서 사람 혼을 그렇게 빼놓나 이랬었는데 그 개가 너무 잘 길을 가는 거 보고서 노아의 방주 같은 것처럼 희망을 살짝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전 개 안 나와서 울었을 줄 알아요. 아마 그러신 분이 저 말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뒤쪽에 계신 네.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사운드스케이프가 되게 중요한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되게 봤는데요. 왜 하필 이 영화에서 레이빙이라는 소재와 테크노라는 이런 이색적인 음악과 대립되는 이런 배경과 이런 소재를 다루었는지 음악과 관련하여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낀 바는 뭐 제가 이 관련 영화 관련된 인포메이션은 전혀 없어요. 영화만 봤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게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첫 장면에서 그 이제 그 스피커를 쌓고 사람들이 이제 춤을 추는 그 장면이 저는 약간 장례식이라고 봤어요. 근데 그 장례식이 또 어떤 얘기냐면은 사후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서 일종의 모든 사람들이 엑스터시 상태에 빠지는 뭐 예컨대 무당들이 구출을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엑스터시 상태를 가장 빠르게 진입시킬 수 있는 음악이 그래서 그 그루브하게 반복적으로 비트가 진행하는 그런 테크노 음악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보는 사람도 계속 거기 이제 그 리듬에 약간 이렇게 동조돼서 말 보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몽해지거든요. 그런 거를 감독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이 이런 음악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레이브 뮤직을 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히피 문화에서 발전된 음악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집단을 필요로 하는 음악이잖아요. 어떤 안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레이브 파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시간을 3박 4일간 잠도 안 자고 어떤 의식처럼 진행되는 그런 거기도 해서 그 아까 말씀했던 음향이랑 그런 거 가장 대조이면서도 한편으로 결이 비슷하거든요. 멜로디도 가사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런 공간에 적합한 음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음악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알기로는 편집하기 전에 음악이 다 완성되어 있던 걸로 알거든요. 찾아보시면은 이 음악이 편집을 리드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편집이 끝난 상태로 음악을 입힌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 음악과 음향이 워낙 중요해서 그 작업이 선행되었다고 하니까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인터뷰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제 테크노 음악을 쓴 이유는 음악 자체가 아까 제가 이제 그 목적성과 그 무목적성의 대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음악 자체는 무목적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고정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그 무목적성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야기 나눈 것들이 많은 영화고 아직 궁금증이 반도 해결 안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영화 그렇게 하고요. 깊게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른 시점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주신 애국민님의 마지막 인사 청해 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한테 상품이 3개가 남았어요. 그 질문을 해주신 분들 가운데서 정말 나는 상품을 반드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여기 잠깐 먹을 테니까 끝나고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